어제 김태우 수사관은 검찰에서 세 번째 참고인 조사를 받았죠. 무려 14시간에 걸친 조사 끝에 귀갓길에 나선 김태우 수사관은 돌연 공포라는 단어를 꺼내 들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제 사건 관련해서 멘트를 하셨습니다. 수사 중인 사안인데 아주 공포심이 느껴집니다. 두렵고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검찰에서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검찰의 공정한 수사, 그리고 공포심, 김태우 수사관의 심경. 이 불안한 공포감 뒤에는요, 바로 전날 있었던 대통령의 이 말이 있었죠. 김태우 행정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지금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김태우 행정관이 한 감찰 행위, 그것이 그 직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지금 이미 이제 수사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가려지리라고 믿습니다. 시비와 공포, 이 두 단어는요, 여의도 정치권에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상반된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가이드라인이죠. 저도 어떤 부분이 깜짝 가이드라인이에요? 놀랐습니다. 대통령께서 딱 이것은 개인이 저지른 일이다 이래버리면은 검찰들이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제대로? 저는 잘 하셨다고 봅니다. 그게 사실 육급 행정관 수사가 전직 사무관이 한 것을 물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의혹이 있으니까 질문을 했지만은 대통령께서 말씀 잘 하시더라고요. 이현종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 이야기 읽고 공포, 시비, 이걸 어떻게 글쎄요, 한 분은 대통령이고 한 분은 지금 수사를 받는 전직 수사관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대통령께서 이 언급을 하셨다는 것은 네. 현재 이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대통령의 언급 자체가 하나의 가이드라인 느낄 수는 있겠죠. 네. 자, 그리고 저는 대통령의 언급 자체가 보면 개인이 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청와대와 상관이 없다는 듯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태우 수사관이 개인이 그냥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즉 청와대 특감반원으로 한 겁니다. 자, 그러면 특감반을 해놨으면 특감반에 있는 상급자와 모든 사람들이 공동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럼 이거는 한 개인의 문제는 아니죠. 그리고 지금 김태우 수사관도 이야기했지만 본인이 한 것을 위에다 보고도 했고 여러 가지 또 그런 의혹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청와대의 문제로 저는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청와대의 문제라면 대통령께서 그냥 이거 개인 문제니까 나하고 상관없어라고 이야기를 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문제에 관한 유감을 표명하셔야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개인의 잘못, 이 부분은 아마 경찰청에 찾아가서 자신의 개인적인 수사를 확인한 부분, 아마 그걸 떠올리고 이야기를 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양지열 변호사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를 포함해서 지금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도 포함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네. 김태우 수사관이 본인이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예를 들어서 청와대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일단 본인 역시 잘못한 부분을 했다는 것이고, 다만 김태우 수사관이 주장하고 있는 건 그거죠. 그게 내가 독자적으로 한 게 아니라 청와대에도 보고를 해서 같이 이루어진 거라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이 김태우 수사관 본인이 벌인 일이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어떤 김태우 수사관 본인의 범위를 넘어선지는 검찰의 수사라는 될 부분인데, 사실 이런 얘기를 또 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은 지금 검찰이 그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정치권에서도 아까 김용호 의원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현 정부에서 지금 당장 이제 민정수석이 왜 이렇게 관리를 못하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검찰에 대한 어떤 의도적인 장악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검찰이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충성한다라는 그런 걱정을 한다라면 모르겠지만 가이드라인을 내릴 만한 상황으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도 네. 지금 현재 정권이 밝히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개인이 김태우 수사가 본인이 걱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정말 사명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전 정권에서 얼마나 맨날 하명을 받았길래 저 말 한마디를 하명으로 얘기를 이렇게 논란이 되는지도 참 안타깝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특감반이 잘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잘하고 있는 특감반을 전원을 다 원대복귀 시키는 그런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개인의 문제라면 개인만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 왜 특감반은 전체를 전부 다 원대복귀 시켰고, 그럼 그것에 대한 문제는 무엇인지, 그럼 그 관리 감독하고 있는 조국성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인지, 네. 이게 저는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은요. 그간 민정수석실에서 주장한 개인의 비위라는 반박과 잘 맞닿아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논란에도 신임을 아끼지 않았던 조국 민정수석의 말이었죠. 이런 제왕적 대통령 하에서는 특히 조국 수석같이 교수 경험만 있는 분은 조국 수석은 어떤 사법개혁 특별위원장 이런 걸 하셔야 돼요. 대통령께서 그 검사 출신이 아닌 저를 민정수석에 임명한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는 검찰, 경찰 등 각종 권력기관이 빚지지 말고 그 업무를 수행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고요. 요즘 대통령의 신임을 등에 업고 조국 민정수석이 굉장히 바빠요. 근데 그 바쁜 게 SNS상에서 지금 바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 행정부와 이 여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국민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네. 이런 그 SNS 글을 1월 6일에 올렸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비서실장은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민정수석은 그대로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민정수석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검찰 개혁을 할 것이다. 네. 이런 메시지를 SNS를 통해서 지금 뭐 피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조국 수석 입장에서는 지금 검찰 개혁이 가장 절박하고 시급한 과제잖아요. 지금이 아니라 이제 민정수석이 임명된 본질적인 그렇죠. 어떤 이유가 조국 수석이 간 이유가 저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권력기관에 빚지지 않겠다라는 의도도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으면서 그 부분에 개혁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사법개혁 특위가 국회에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지난해 이제 행정부하고 법무부 사이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인 합의는 이뤄냈는데 네. 다른 것보다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의 설치와 관련된 문의가 좀 지지부진하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세간의 관심의 영역에서도 좀 멀어진 부분도 있고요. 또 이런 게 있죠. 이제 곧 정치권이 올해 좀 중반 넘어서고 그러면 총선을 앞두게 됩니다. 그럼 논의 자체가 완전히 정치적인 부분으로 향해버릴 수가 있는데 법을 바꿔줘야 되는 상황에서 그게 완전히 될 수가 있는데 그 법에 대한 관심 자체가 정치권이 그걸 노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 또 올해 또 초에 자신의 입장을 또 밝히고 그렇군요. 보입니다. 정성 의원님, 근데 지금 이 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고삐를 당기는 그 시점을 가지고 또 일각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 특별감찰반 갖고 청와대가 좀 말이 많아지니까 이때 와서 이 고삐를 쥐는 게 과연 시기적으로 조금 애매하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시기도 문제고 대상도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이제 조국 수석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2년 4개월을 했습니다. 근데 사석에서 문 대통령의 민정수석 기록을 넘는 것은 불충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지금 조국 수석이 재임한 지가 1년 8개월 정도 되니까 한 6개월 정도가 남았거든요. 네. 6개월 안에 이거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을 완료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그동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경제 문제까지 개입을 하면서 여러 가지 SNS에 올리다가 이제 갑자기 검찰개혁에 고삐를 지는 거는 최근에 이제 검찰의 수사 대상에 과거의 적폐 세력에 대한 수사가 끝나고 현 정부의 비위에 대한 수사가 올라오니까 하필 그 시점에 맞춰서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것이 좀 모양이 그렇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검찰개혁에 하는 것은 국회에서 결국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네. 국회에 가서 설득을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몰라서 말을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SNS를 상대로 국민들한테 호소를 함으로써 지지자를 결집시켜서 이거를 밀어붙이려고 하는 행태 좀 문제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단언하건대요. 검찰개혁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그래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지금 정권 입장에서 보면 저렇게 잘 드는 칼을 왜 개혁을 하겠습니까? 전직 대통령 2명 구속시켰죠. 지금 양성태 대법원장까지 지금 이제 소환했지 않습니까? 네. 이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원하는 대로 다 검찰이 다 이루어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미 시기가 다 끝나버렸어요. 원래 검찰개혁은 검찰의 무소불위적인 권한을 줄이겠다는 게 검찰개혁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집권 초기에 했어야죠. 그러나 집권 초기에는 적폐 세력 수사한다고 다 검찰에 엄청난 힘을 다 실어줬잖아요. 근데 이미 검찰은 모든 무소불위의 권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검찰개혁이 될까요? 야당이 과연 지금 상황에서 조국 수석을 지금 저렇게 불러냈는데 과연 야당이 그걸 받아줄까요? 네. 저는 그런 측면을 본다면 이거는 시기도 늦었고 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검찰개혁은 거의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자, 양지열 변호사님은 지금 이현종
위원님의 말에 조금 의견을 달리하실 것 같아요. 이제 시기가 늦었대요 지금. 그 시기성 면에서는 돌발 변수가 생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네. 사법농단 수사가 이렇게까지 커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수석이 개혁을 하고 가자는 방향이 과거처럼 인적 청산 작업을 통한 개혁은 아닌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고위공직자 수사처라고 하는 부분이 새로운 고위공직자들이 지금 사법농단 현재도 법원과 검찰이 갈등을 빚는 이유도 그런 거죠. 검찰이 왜 우리까지도 이게 건드리는 거야? 이런 갈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네. 아니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 이 사법부든 검찰이든 어떤 잘못을 했었을 때 확실하게 다 그쪽에서 맡아줄 수 있는 기관이 제3지 기관이 있다라면 네. 그 부분에 해결할 수 있다라는 또 의뢰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추진하는 것은 저는 아직은 남아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조국 수석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집권하기 전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이 시국 토론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검찰의 기본 속성은 죽은 권력과 싸우고 산 권력에 복종하는 하이에나식이다. 네. 권력이 죽어간다 싶으면 바로 찌르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진정성을 가지고 검찰 개혁을 만약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면 야당 또는 국민을 설득해서 검찰 개혁을 네. 이뤄내는 것이 조국 수석이 맡은 소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20개월 가까이 됐을 때는 뭐 하고 왜 이제 와서 다시 검찰 개혁을 거론하느냐, 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모든 논란의 최근 논란의 시작점이 됐던 김태우 수사관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대검찰청의 이 징계가 결정이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예상보다 계속 시간이 늦춰지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떤 해임까지 지금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직위 해제를 하느냐 아니면 신분 유지를 하느냐라는 건데요. 네. 일단 아예 징계 절차 자체를 좀 막아달라는 요구까지 좀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 네. 부분은 이제 반려가 됐지만 이게 과연 얼마만큼이나 법적으로 봤었을 때, 그러니까 특히 이제 김태우 수사관이 검찰 내에서도 그렇고 했던 일이 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하다 보니까 과연 뭐 정보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했던 부분들을 어디까지가 좀 뭐 위법적인 내지는 신분행위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지 부분도 좀 오래 걸릴 거고, 사실은 또 검찰 징계위원회에서 이게 정치적인 부분도 고려를 전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작정 강하게 어떻게 징계를 하게 되면 또 이게 혹시 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을 누구도 사실 이해를 하기 어려울 만큼의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잘라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5번째 이야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에 2가지 이야기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